반갑습니다. 챗GPT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점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 의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주체로서의 나의 관점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게 정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과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영어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통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내가 필요로 한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의 관점에서 쓰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돕기 위한 보조 역할로서의 AI 요구사항을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생존 수단으로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목적은 생존이 되겠지만 이제 수단으로서 이익이 있어야지만 생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로드맵을 잘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챗GPT죠. 제 아이디입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여기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쭉 했어요. 베이스가 어디서 태어났는가서부터 어디서 근무하느냐, 뭐 어떤 일을 하느냐, 취미가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쭉 쓴 거죠. 근데 나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객관화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챗GPT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다가 이제 쭉 써놨어요. 이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얻은 거고요. 유튜버 커리어 해커 알렉스라는 유튜브에 가시면 가보니까 그분도 어디서 인터넷에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감안해서 한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 블로그에다가 게시를 한 사항입니다. 요건 URL을 따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보편적으로 AI는 이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체적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신의 AI라는 건 언급하지 말고 인생 코치요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죠. 후회한다, 사과한다, 없었다 이게 챗GPT 3.5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면책 조구사항,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 모르니 어디 뭐 검색해봐라 뭐 이런 것들 다 없애라는 얘기죠. 없애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뭐 답변 후에 더 심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너가 질문을 조금 더 해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답변 후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세 가지 질문을 제공해달라 좀 심도 있게 다른 관점에서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한국어로 해주고 한국어 어려울 때는 원어로 해야 된다라는 요 내용을 그냥 카피해서 여기다가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 어떤 이력서입니다. 제 이력서 사항을 다 적은 거거든요. 여기 특이한 게 이제 제 첫 직장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원으로 품질 관리 업무를 사회생활로 이제 시작했죠. 93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하지만 ERP나 MES, 데이터 모델링, 파워 BI 같은 거를 하고 있죠. 여기가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야지만 커스텀된 AI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즉 우리 뇌는요 범용 AI예요. 범용 AI는 뭐든지 다 합니다. 특정한 AI는 아니에요. 범용 AI. 그러니까 지금 AI는 범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Create a GPT라고 돼 있죠. 여기를 이제 내가 로또 분석을 해서 1등을 하고 싶어 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로또 분석에 대한 전문가 보조 기능을 해서 여기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통해서 가는 거죠. 자, 여기 저는 이번에는 뭐를 만들 거냐면 통계 분석하는 AI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 컨피규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기는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새롭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자, 생산성 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하는 거죠. 생산 현장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코파일럿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코파일럿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게 그 역할극이다 뭐 이런 거보다 우리 보조 기능으로서 부기장이라는 게 딱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첫 번째 한국어로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범용적인 AI 요구사항의 내용이 있지만 한 번 더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제가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첫 번째 기초 통계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계획법을 공부합니다. 특히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을 여기다가 쭉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놀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서치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얘가 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그 다음에 달리, 그러니까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다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인터프리터, 이거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분석을 해주겠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그리고 업로드를 시키는데요. 여기 있는 내가 기초통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PDF 파일로 좀 시킨다던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 스마트 공장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라는 책을 이제 이거 절판이 됐지만 내가 교보문고에다가 제가 넣습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죠. 기초통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 파일을 넣어서 얘를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얘를 업로드 시켜서 얘를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됐죠. 다 끝났고,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자 사진을 한번 업로드 해볼까요? 자 여기 제 프로필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가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하는 거예요. 게시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1, 2, 3, 4, 5에 분산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제가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럼 분산은 2.0이다 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분산이 나왔고요. 여기 클릭하면 파이썬으로 코딩까지 했죠. 네 이렇게 해서 결과값은 2다 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로 하면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엑셀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처리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테이블은 생산 공정의 공정 조건이죠. 온도, 압력, RPM, 그 다음에 경도는 분석값이죠. Y값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X고요. 얘가 Y입니다. 그러면 온도, 압력, RPM 중에 경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상관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관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머리글을 가지고 공식을 하나 만들어서 예측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이제 코파일럿이 해주는 거죠. 우리 챗GPT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저희가 생성, 최라고 하나 지금 만들었죠. 네, 얘를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플러스를 눌렀어요. 공정 최적화라고 바탕화면에다 제가 깔아놨습니다. 자, 여기 공정 최적화라는 요 테이블 구조를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연로되어 있는 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분석해서 경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인자. 얘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가로 열고 온도,
압력 RPM이라고 제가 머리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의 상관계수를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학습을 통해서 얘가 알아냈기 때문에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막 그 미니탭이라든가 각종 툴을 돌려가지고 쓰던 거를 이제 얘는 이제 AI가 알아서 해주고 우리가 활용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조 역할입니다. 내가 주 역할이고, 보조 역할. 자, 여기 보시면 온도, 양의 관계가 있고 압력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경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온도하고 그 다음에 RP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다중 공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아셔야지만 이걸 보더라도 코파일럿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또 클릭하면 파이썬 코딩이 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최적화 공식을 최적화 공식을 생성해 주세요. 최적화 공식이라는 게 이제 온도를 x1, 압력을 x2, 그다음 RPM을 x3라고 했을 때 경도와의 관계를 베타 제로서부터 앞에 가중치를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결정 개수가 가장 클 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선형 회귀네요. 모델을 구축한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경도를 예측할 수 있는 선형식이고요. 근데 여기에 얘는 약 증가되면 이 모델을 사용해 여기에는 뭐냐면 이 공식이 맞을 확률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결정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공식을 대변을 하는데 결정 개수까지 해서 R의 제곱이죠. 자, 그럼 72% 정도가 맞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정 개수 R은. 그럼 72%의 확률로 이 공식이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을 제가 컨트롤 C에서 우리 엑셀에 여기다가 이제 엑셀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 되는데요. 컨트롤 V에서 제가 일단 여기다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측 경도라고 제가 하나 쓰겠습니다. 예측 경도. 예측 경도 해가지고 요걸 한행을 보세요. 한행을. 여기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면적으로 해야 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한행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보시면 온도 앞에 붙는 0.007이 곱하기 온도가 A2셀에 있죠. 그렇죠. A2셀에 그 다음 마이너스 0.1008 곱하기 압력은 B2셀에 있죠. 이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로. 그 다음에 RPM은 0041이 되고요. RPM은 C2셀에 있죠. Y절 4.632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예측식을 써줘요. 근데 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곱하기 안 했네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예측값이고 얘가 실측값이에요. 근데 이게 맞을 확률이 72%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나스닥 지수, 여기가 LME 가격, 여기가 상해 지수, 여기가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측값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건 회귀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이제 쭉쭉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경도 검사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 정도가 나왔고요. 압력은 1.1입니다. RPM은 1250 RPM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도가 10.13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맞을 확률이 몇이라고요? 과거로부터 72%의 확률로 얘를 예측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렵게 했던 것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여기 데이터에 가면 여기 데이터 분석에 회귀 분석이라는 곳에 있어요. 있죠? 회귀 분석에 상관 분석이 있고요. 회귀 분석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싹 없애버리고요. AI한테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 즉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끔. 왜? 이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인류에 공헌하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익을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설정서부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드렸어요.